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킨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제게 통보했습니다. 우리 그만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나 정신 아주 말짱한 상태로 당신한테 통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 아니라 통보다 그 말이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다짜고짜 이혼을 하자고 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아들 결혼한 지 2달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제가 있는 대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기에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제가 멍한 상태로 남편을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사실 그동안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거 우리 아들 동민이 보고 참은 거야. 물론 내가 동민이한테 잘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동민이 앞길은 막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꾹 참은 것 뿐이야.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당신이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도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그때 선택은 당신이 한 거잖아. 그니까 나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선택? 당신 진짜 천하의 나쁜 인간이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애걸복걸하면서 결혼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기나 해? 아무튼 난 이미 맘 정해졌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 준비나 해줘.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재촉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그렇구나.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그니까 괜시리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이혼 신청서에 도장이나 찍어줘. 당신은 거울도 안 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렇게 평소에 갖고 그랬으면 내가 한눈 팔았겠냐 그 말이야. 이건 뭐 살이 쪄서 뒤뚱뒤뚱 걷는 것만 봐도 정이 떨어질 정도야. 그니까 나 원망하지 말고 쭈글쭈글해지고 디룩디룩 살찐 당신을 탓해. 그동안 동민이 키워준 값으로 이 집의 반은 당신 몫으로 줄 테니까.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얼어붙어 있던 제게 남편이 계속해서 독서를 날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결국 제가 아들을 입에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거 동민이도 알고 있는 거야? 동민이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당신 괜찮겠어? 뭐? 동민이가 가만 안 있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내가 동민이한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동민이는 오히려 잘 됐다고 박수까지 쳤다 그 말이야. 그런 거 보면 그 녀석이 날 빼당긴 닮은 모양이야.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바로 내쳐버리잖아. 뭐? 동민이가 이혼하라고 했다고? 오히려 찬성을 했다고? 당연하지. 내 자식인데 오죽하겠어. 아주 나랑 죽이 척척 맞는다 그 말이야. 정 못 믿겠으면 동민이 오라고 해서 물어보던지. 동민이도 이혼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오히려 나한테 빨리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야. 사실은 지금 만나는 여자를 동민이한테 소개해줬는데 동민이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거든.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 자기 관리도 엄청 잘해서 뚱뚱하지도 않고 진짜 여자다운 여자라니까. 그러니 동민이 입장에서도 예쁜 엄마가 더 낫지 않겠어? 동민이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정 못 믿겠으면 내일 동민이 다시 불러서 확인을 받던지.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요. 아들인 동민이마저 이혼에 동의했다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상관조차 하지 않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던 순간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중견기업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근무하던 부서가 격리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 일적으로 자주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회사에 입사를 한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사귀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라던 이상형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거절을 하자 남편이 비겁한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격리인 제가 힘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사귀기 위해 남편이 업무적으로 힘들게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남편에게 몇 번이나 간절하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식사 약속을 대가로 일을 처리해줬고요. 그때 당시 남편은 직급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신입사원이었기에 어디다 고충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식사를 하는 대가로 업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에 우리 둘이 사귄다는 소문을 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직원들이 다들 제게 축하한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남편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곧 결혼을 할 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해명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리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던 것인지 딱히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사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각보다 더 나쁜 인간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남편에게는 아들까지 하나 있었고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을 만나기 위해 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아들인 동민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저는 그저 조카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남편이 제게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며 이혼한 적이 있다는 고백을 해왔어요. 그때 당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바람이었다는데요. 참다 참다 이혼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놀란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했지만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는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었어요. 동민이 또한 처음 본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때 그냥 매몰차게 돌아섰어야 했는데 남편의 눈물보다는 동민이가 했던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 사무쳐서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동민이에게 제가 친엄마라고 말하며 데리고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랬으니 동민이 입장에서는 더욱 제게 매달릴 수밖에요. 결국 남편과 아들 동민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고 몇 달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하자 친정 부모님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나중에는 부모님도 자포자기한 듯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민이 하나만 친자식 마냥 애지중지 키워냈어요. 동민이는 저를 참 잘 따르며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었고요. 그러는 동안 동민이 생모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벌써 한참 옛날의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거기다 아들인 동민이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너무나 큰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아직 동민이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기에 홀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민이까지 불러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동민이가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동민이에게 물었어요. 동민아, 혹시 네 아빠 말 들었니? 엄마랑 이혼한다는 말? 그래. 글쎄 네 아빠가 엄마랑 이혼을 한다지 뭐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빠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네 아빠 말로는 우리가 이혼하는 걸 너도 찬성했다고 하던데 네 아빠가 거짓말한 거지? 동민이 네가 엄마한테 그럴 리가 없잖니.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있었기에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동민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말에 동민이가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아. 저도 두 분 이혼에 찬성해. 뭐? 찬성한다 그 말이야? 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지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는 들은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몰랐구나. 사실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생모와 다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생모? 그게 정말이야?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제가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도 들고 했잖아. 덕민이 생모랑 합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말이야. 생모가 나랑 이혼할 때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잠깐 방황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조금만 참고 이해해줬음 우리 세 식구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거지. 다시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연애하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좋더라고. 그 사람이랑 아들 며느리랑 같이 식사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더라고. 난 말이야. 다시 진정한 가족을 찾고 싶을 뿐이야. 뭐? 진정한 가족? 그럼 그동안 나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그렇지. 동민이 생모는 당연히 그 사람이고 당신이 내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가족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동민이 생모인 그 사람은 여전히 옛날 얼굴 그대로야. 아직까지 엄청 예쁘더라고. 그러니 내가 눈이 안 돌아가게 생겼겠어? 남편이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에 아들 동민이도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아무래도 완벽한 가족은 피를 나눠야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나 믿었던 동민이마저 작정하고 이혼해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결국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동민이에게 말했어요. 동민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잘 키워준 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를 더 해봤는데 지금 이 집은 엄마한테 그냥 다 주기로 했어. 그럼 엄마한테도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넌 지금 엄마가 그까짓 돈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살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딨겠어. 이제 엄마한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지고 노후 생활 준비하면 될 거야. 그 어느 때보다 아들의 얼굴이 냉정해 보이기만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건가 보구나. 어쩜 네 아빠랑 하는 짓이 이리도 똑같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나도 엄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긴 해.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동민이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순수히 물러나줘. 엄마라면 그래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사실 난 이 아파트 팔아서 반만 당신한테 주려고 했는데 동민이가 그냥 깔끔하게 주자고 하도 설득을 해서 그냥 다 주기로 한 거니까 이 아파트 받고 순수히 물러나줘. 그럼 당신 입장에서도 나쁠 거 하나 없잖아.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빨리 이혼 절차 밟자고. 남편과 아들이 제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며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러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랑 결혼하더니 지금 이게 뭔 꼴이냔 말이야. 암튼 첫 인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얼굴만 뺀지름하게 생긴 게 영 정이 안 갔다니까. 그리고 이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아무리 그래도 네 핏줄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동민이 그것도 아주 영악한 놈이네 그래. 이제 보니 김서방 그 인간보다 동민이 그게 더 나쁜 놈이야. 지 엄마가 그렇게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암튼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아파트라도 준다고 할 때 챙겨서 나와. 김서방, 아니 그 인간 맘 받기 전에 얼른 그 아파트 받고 이혼하라 그 말이야. 친정엄마가 몇 번이나 재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파트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자마자 전 남편은 동민이 생모와 다시 합쳤다고 하는데요. 둘 다 첫사랑이다 보니 아주 애틋하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혼을 한 뒤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전 남편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네가 뒤에서 동민이 조종한 거지?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잊었나 본데 우리 이제 이혼한 사이라 당신 이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인 거 몰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란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뭘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야.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전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제게 빽 하고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동민이랑 며느리 뒤에서 조정한 거 맞잖아. 글쎄 알아듣게 말을 하라고. 난 이혼하고 당신 아들 며느리 얼굴 한 번 못 봤으니까.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웃음냐?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정말 많이 화가 난 모양으로 남편의 눈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암튼 전 남편이 너무나 화를 내고 있었기에 놀란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다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당장 동민이한테 전화해. 전화해서 내가 찾아와서 난리치고 있다고 해. 아니 당신 아들을 왜 나한테 와서 찾느냔 말이야. 난 모르니까 당신이 전화하든지 말든지 하고 얼른 나가. 못해. 못한다 이거지. 그럼 내가 동민이 이놈한테 당신 집에 찾아와서 난리치고 있다고 문자 남길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전 남편이 갑자기 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사진까지 찍더니만 동민이에게 그대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민이가 바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고요. 이제야 전화를 하는구나. 너 왜 전화 안 받아? 니들 둘 다 우리 전화번호 차단했지? 그런 거지? 네가 이 아버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가 어쩌고 어째? 누가 아버지 엄마냐니? 널 낳은 네 생모랑 내가 네 부모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그게 지금 아버지한테 할 소리야? 뭐? 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당장 이리 와. 여기 네가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네 새엄마 집이니까. 전 남편이 잔뜩 짜증이 난 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도무지 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에게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가족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봐. 이제 남남인데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남남? 니들이 감히 나를 속여? 네가 동민이랑 며느리한테 시킨 거지? 글쎄 내가 시키긴 뭘 시켰다고 그러는 거냐고. 전 남편과 제가 한동안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전 남편이 문을 벌컥 열었는데요. 열린 문 앞에 경찰 2명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김동민 씨 신고받고 왔는데 어떤 남자가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난동을 피운다고 당장 출동을 해달라고 해서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뭘 잘못 알고 온 모양인데 김동민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가보시죠. 그 순간 경찰이 저를 바라봤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사이인데 전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얼른 데리고 가주세요. 제 말에 경찰이 전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너 이 아파트 당장 내놔. 니들이 짜고 그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니들 싹 다 가만 안 둘 거야. 전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경찰서로 끌려갔고 잠시 후 동민이와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속상했지.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난 엄마를 지켜야만 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지켜야만 했다니. 예전부터 아버지가 충실한 남편 아니었잖아. 맨날 술에 쩔어 살았고 외박도 밥 먹듯이 했고 말이야.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엄마랑 이혼을 하고 생모랑 다시 합친다고 말하는데 기가 막히다 못해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 그래서 엄마를 배신한 복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아파트만이라도 엄마한테 주게 해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편 들어주는 척 했던 거고 말이야. 뭐? 그럼 네 말은 그때 네 아버지 앞에서 일부러 편을 들어줬다 그 말이야? 맞아. 나도 처음에는 이혼을 말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버지랑 이혼하는 게 엄마를 위해서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말에 따르면 전 남편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아온 제가 앞으로는 편히 살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 편을 드는 척 하면서 어떻게든 아파트를 저한테 주려고 했다네요. 아들 며느리 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간 전 남편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제게 아파트를 넘긴 것이고요. 아들이 전 남편에게 말하기를 제게 아파트만 넘기면 앞으로 아버지 노후는 아들 며느리가 책임지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꼬시고 또 꼬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을 하자마자 아들 며느리가 갖은 모진 소리를 하며 연락을 딱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저한테 쫓아와서는 그 난동을 피운 것이었고요. 한동안 말을 하던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는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우리랑 같이 살아. 이제 곧 엄마 손주도 태어날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손주 재롱 보면서 그렇게 살아. 싫어. 나도 엄연한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 아들의 말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엄마 방 미리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핑크색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커튼부터 이불까지 다 핑크색으로 준비해놨어요. 그니까 들어와서 같이 사세요. 며느리까지 거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를 전세 주고 아들 며느리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며느리도 그렇게나 착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갑상선이 좋지 않아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우울하다 했더니 식단도 준비해주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 바람에 살도 서서히 빠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이랍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진 모양으로 제게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물론 아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전 남편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고 혹여나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요. 전 남편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이 제게 아파트 준 걸 뒤늦게 알게 된 동민이 생모가 돌변을 했다는데요.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어디서 나랑 같이 살려고 해.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그 아파트 다시 찾아와. 아니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혼하면서 전차한테 아파트를 주고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내가 없는 게 분명해. 난 그 아파트 받아오기 전에는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다시 집을 나가버렸다네요. 생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씁쓸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전 남편이 포기하는 듯 해보였는데요. 언젠가 친척에게 듣기로는 이혼 후에 동민이 생모랑 사업을 할 생각으로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했다네요. 전 남편은 동민이 생모가 모아놓은 돈이 많다고 생각했고, 동민이 생모는 전 남편에게 아파트가 있었으니 그걸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달이 났고 동민이 생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안면을 바꾸더니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돈도 가족도 없이 쓸쓸히 혼자가 되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일용직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하지만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즉에 바른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들 며느리 효도받으며 살았을 텐데 왜 그리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